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성과를 놓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순방과 관련된 여야의 입장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아세안 또 G20 회담에 참여하면서 한미, 한일, 한중 이 양자 회담을 다 성사시키고 또 한미일 3자 회담까지 하면서 안정적인 국제적 협력 관계를 정지시켰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돌아온 순방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는 지소미아 보고는 굴욕적이기까지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도 립서비스로 끝났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은 언론 통제에 나쁘끄러운 신기록을 썼습니다. 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야의 평가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성과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이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당의 비판 자체가 너무 초라합니다. 내용이. 예.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병원에서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았느냐 전혀 그 현지 사정을 모르고 하는 그 비판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의도적으로 좀 깎아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 야당의 모습이 사실 보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해외 순방은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예.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그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가 잘 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사실 한미일이 제대로 협조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긴가민가했단 말이죠. 근데 한미일이 확실하게 협조를 하는 그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중 회담 때도요. 보십시오. 과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사드 문제도 제기했고.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여러 가지 다소 우려는 했습니다마는 사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나오질 못했어요. 그거는 한미일이 긴밀하게 잘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번에 중국하고 또 멀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팀으로 엄청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일도 공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 이제 중국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이 순서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잘했다. 더더군다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미국의. 그 법안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이것은 잘 풀어가면 좋겠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단 말이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저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중국이랑 관계는 좀 멀어진 것 아니냐, 어색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김상완 국가안보실장이 꽤 길게 이제 순방 성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일정이나 그 현장에서의 브리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생략 또는 축소됐는데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나 소통을 넘어서 굉장히 일반적인 좀 자화자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외교 역사에서 무슨 이정표를 세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랄지 한 아세아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외교라는 것이 현 정부에서 매우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성과를 쭉 이어오는 거거든요. 아세안 전략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신남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교를 잘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순방에서 과거처럼 뭔가 논란이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매우 잘했다, 좀 뿌듯하다. 이런 식의 그 만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이제 6가지로 성과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 3국이 북핵과 관련해서 매우 공조가 잘 돼 있다. 그리고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하겠다. 그래서 한미일 경제 대화체랄지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관련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이런 것들을 성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의 전략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과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한중 정상이 2019년 이후에 처음 만났다. 그것이 어떤 성과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시진핑 그 국가 주석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좀 냉담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거죠. 중국이 그 국가 세계에서 안보리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어떤 역할을 해달라, 북핵 문제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그런 반응은 없었고요. 예. 오히려 또 남북 관계를 좀 더 잘해라 이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중국이 드러내놓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뾰족한 얘기를 안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미일이 강화되는 만큼 우리가 중국과도 긴밀하면서 균형 외교를 이루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방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또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캄보디아에서의 봉사활동을 놓고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도 없이 제3자들이 자꾸 이렇게 뭐 본인들이 불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충분히 사전적 또 여러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다. 장경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살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살인이기도 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뱉은 상식 이하의 여성 비하 발언, 저질스러운 성적 비하 발언은 우호 국가에 대한 외교 노력으로 쌓은 공돈탑을 무너뜨리고 모독한 것이다. 예, 보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은 이 장 의원을 윤리위에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이제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자, 이 뭐 문제가 된 장경태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뭐 빈곤 포르노 이런 이제 말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장경태 의원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의 빈곤입니다. 철학의 빈곤이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 여사의 해외 활동 순방 외교를 깎아내리고 싶은 그 본능의 그냥 발로라고 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사전에 나와 있고 무슨 뭐 논문에 나와 있는 용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건 정말 초라한 변명이죠. 그런 그 사전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아무런 욕이나 막말을 해도 되는 건지 말이죠. 그건 아닌데 뭔가 이런 거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뭐 사퇴하란다고 사퇴하겠습니까? 지금도 잘못한 게 지금 전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윤리위 제소한들 뭐 완전히 솜방망이 아닙니까? 지금 국회 윤리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된다. 유권자가 내후년입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총선에서 심판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인데 아마 민주당에도 저런 그 장경태 의원의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이제 방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빈곤 포르노라는 말은 이제 학술적인 용어이고 사전에도 나오는 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당내에서도 비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장경태 의원의 표현이 적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어라는 거는 그 맥락이 있는 거고요. 그 사회적 의미, 사회적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지금 학술 대회에서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향해서 쓴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 단어가 어떻게 들렸을까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술 용어라고 했는데 그러면 빈곤 포르노가 그런 학술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실제 이 단어를 접했을 때에 사회적으로 그 해석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게 어떤 특정 영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 표현을 들었을 때는
왜 갑자기 저런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맥락 속에서 써야 되는 것 상황인데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이거는 굉장히 이런 행위다라고 하면 그게 학술적 용어를 넘어서 굉장히 강한 그 단어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적절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런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하면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의 뭔가를 하는 행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좀 폄하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순방에서의 그 일정이나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지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외교 현장에 간 거는 그 지위와 역할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단독 일정을 수행을 했고 거기에서 본인이 굉장히 주인공이 돼서 나는 이런 의료 봉사활동을 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단체를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배우자들과 만나서 하는 거는 외교가 아니고 그냥 앙코르와트를 관광인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가 너무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였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국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고 불편한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중자애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이번에 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말 성과를 뒷받침한다면 그런 어떤 신중한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그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순방 당시에 이제 배우자 프로그램이 앙코르와트 사원을 이제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앙코르와트 사원은 캄보디아 내에서는 이제 시엠립에 있고 그리고 그 회담 자체는 프놈펜 등의 수도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상당한 거리도 있고 해서 배우자들이 참석 안 한 배우자들이 거의 반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마 그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앙코르와트를 갔어도 또 야당은 또 비판했을 거예요. 가서 또 지금 뭐 이태원 참사 이런 애도 기간에 그 옷을 뭐 화려하게 입었다는 등 뭐 무슨 아무튼 이유를 들어서라도 아마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상당히 그 좀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해외 순방할 때마다 워낙 많은 언론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주시를 하고 또 그것을 기사화하고 해가지고 다른 그 해외 순방이 가지고 있는 그 취지를 굉장히 무색해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 그걸 이제 굉장히 악용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야당이 이번에 아마 그런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뭐 전속 취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비공개 일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일정에 대해서 전속 취재라는 것은 사실 조금 맞지는 않는 말입니다. 그건 취재가 아니라 사실 일방적인 이제 홍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했던 일정 자체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우한 아동 만나서 불우한 아동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돕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 홍보인데 그거 가지고 뭐 빈곤 포르노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비판하려고 하는 야당이 오히려 더 초라해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이번 순방에서의 김건희 여사 행보는 언론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당의 공세도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뭐 지금 영상은 이제 G20 환영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윤 대통령에게 뭔가 이제 신호를 보내는 듯한 손짓이 이제 포착이 된 건데요. 자, 저 행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걸 뭘 어떻게 봅니까? 저게 뭐 이상합니까? 그 부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부부가 남편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좀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그렇죠. 얘기 들어가면서 다 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또 무슨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문제 삼아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한가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적인 상황이. 그러면은 좀 더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 가지고 비판을 하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불필요한 논쟁이다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좀 더 건설적인 비판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스토킹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 장면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뭐 물론 부부 사이에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일반 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부이고 나라를 대표해서 밖에 나가면 정말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지금 저기서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약간 보통 우리가 남편한테 이렇게 꼬우다는 보일자루처럼 여기 있지 말고 좀 나가서 좀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해.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그거 같고요. 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그리고 저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석에 있는 테이블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네. 서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뭐 스탠딩 그렇죠. 차원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어색하지 않습니다. 의사표현 할 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마치 그랬잖아. 이런 식의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 굉장히 여성 비하 발언인데 그러면 그냥 아니, 모든 아니. 여성들이 이렇게 두 아니죠. 손 그건 모으고 가만히 앉아 아니죠. 있으면 됩니까? 어쨌든 저기서 어쨌든 저기는 그냥 두 사람만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단지 저 장면 뭐 하나하나 우리가 뭐 꼬투리를 잡는다 이게 아니라 몇 번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뭐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활발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저런 자리에서는 좀 격에 맞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바이든 팔짱 논란도 있었지만요. 뭐 낄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근데 제가 네. 볼 때는 논쟁할 가치가 없어요. 뭐 김정숙 여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그랬나 보다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정말 이 귀한 시간에 말이죠. 아니죠. 이걸 뭐 대단하게 웃고 비판하고 넘어갈 뭐 일이다 이렇게 꼬투리 생각합니다. 잡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꼭 이걸 하면요. 김정수 여사 얘기 꺼내는 국민의힘이 저는 훨씬 더 꼬투리 잡는 뭐 것 어떡합니까? 같아서요. 팩트인데.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는요, 이 여야가 경찰국 예산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어 경찰 장악 우려가 가장 큰 경찰국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정치 행태를. 정말 너무 감정적이에요.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이거는 감정에 찬 예산 갑질입니다. 저는 이런 야당 처음 봅니다. 정말 치졸하다 못해 비루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홍대 이렇게 생겼어요? 참 정말. 아니 무슨 발언을 하면 회의를 합시다 좀. 그러니까 문희석 의원 부르지 마세요. 우리 예산 소위 의원님들이 합의한 것도 아니고 반대를 하다가 퇴장당했습니다. 이거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말 똑바로 하십시오. 나 퇴장 강한 게 아니라 퇴장 하신 거지. 예, 영상 보셨는데요. 자, 그리고 어제 행안위에서는 또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의자가 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임재 전 서장은 이제 당시 상황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혀 상황 보고를 못 받은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지역이 아니고 용산서 관할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형 참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얼마나 평상시에 근무 태만을 했으면 얼마나 보고 체계가 엉망이었으면 그날 당일도 보고를 받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이임재 경찰서장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어제 뭐 눈물을 보이곤 했지만은 이거 다 사후 약방문이에요. 예.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런 사고가,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지역에서의 어떤 경찰서의 그런 보고 체계라든지 이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 정말 어제 그 상임위에서 발언을 보고 참 정말 그
아주 답답했습니다. 예, 이런 일이 2번, 3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책임을 확실히 지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또다시 들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당일에 112 상황실을 비운 류미진 총경, 이 상황실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건 관례였다. 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상황실을 비우는 게 관례라는 게 좀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을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경찰이라는 거는 정말 일반 조직과 달리 정말 그 안전의 최전선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었다. 그리고 그걸 관례라는 식으로 너무 당연히 합리화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경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뭐 민중의 지팡이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정말 속였는지. 우리 보통 지방 지역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요, 밤에 숙직을 하면 숙직실에서 근무하지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어제 나온 사람들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저는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고동성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제 하는 태도를 보면은 정말 이 경찰이 셀프 조사를 해서는 전혀 진상이 규명되지 않겠다. 그저 면피나 하고 울먹거리면서 저도 뭐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거 어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 촉구합니다. 예, 저 끝으로 어제 이 행안위의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약간의 어색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여당 의원들이 조금 그 증인들을 감싸주고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살짝 반대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셨습니까? 이 감쌀 일이 아니죠. 뭐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되고 이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대로 두고 일선 경찰들만 닥달하고 수사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의사표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묘하게도 야당이 오히려 좀 약하게 나오고 여당이 오히려 이제 책임을 추궁하는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여야 간의 갈등, 여야 간의 어떤 극한적인 정쟁이라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상황이 좀 굉장히 어색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진영이나 여야 간의 갈등보다는 실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고 보고 체계가 왜 엉망이 됐고 이런 게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은 자리 지키기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행정안전부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걸 잘못했잖아요. 안전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두둔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사건이 심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